연애도 배움의 시대, 남녀가 생각하는 같은 상황, 다른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요. 자격증은 없지만 최소 연애고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쪽집게 연애 문제 해결, 불법 과외. 연애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입니다. 하지만 연애 이거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 그게 연애죠. 그런 고민을 말끔히는 해결하지 못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남녀의 입장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솔로 남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타파해보는 시간, 불법 과외입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시간인데요. 저는 방송의 진행을 맡은 자코뱅이라고 합니다. 오늘 근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요, 저희 옆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각각의 선생님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자기 머리는 못 밀어도 남의 머리는 기가 막히게 밀어주시는 노자격증 연애 강사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입장을 대변하게 될 박 선생입니다. 네, 좀 더 자신을 좀 펴렇게 주시죠. 첫 시간이신데. 남자분들 해답은 아니더라도 오답으로 가는 길을 피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뭐 좀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돼요. 자, 다음은요, 또 우리 프로그램의 마스코트이시죠, 미모의 여선생님 이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선생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아마 생각할 때 여자분들의 그런 마음을 10분 다 대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남녀 이 두 분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모신 이유가 한쪽만 듣다가는 저희 방송 1회도 못 가서 바로 폐지됩니다. 그렇죠? 굉장한 많은 어떤 그런 건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튼 좋습니다. 앞으로 이 두 과외 선생님들과 함께 연애를 실패하는 그들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좀 짚어보고요. 연애는 시작은 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처럼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선생님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죠. 네, 과외하는 입장에서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미리 모르는 문제나 또 궁금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희 불법 과외에서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게시판은 네이버 카페에서 불법 과외 사용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메일은 bbgw@naver.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선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낭하게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익명 보장은요 당연합니다. 근데 의도가 있으셔가지고 꼭 자신임을 밝히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공개도 해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공개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코너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코너는요, 유형 남녀인데요. 유형 남녀, 말 그대로입니다. 각각 남녀의 그 유형 차이를 좀 보면서 집중적으로 좀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가요, 제가 오늘 준비된 주제를 보니까 연애를 못하는 너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좀 그러게요. 크네요. 아무튼 주제가 연애를 못하는 너예요. 남녀가 만나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쵸? 이성 친구, 많은 친구 따라가서 은근슬쩍 합석해서 술 한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상형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가장 보편적인 게 미팅 혹은 소개팅인데, 맞아요. 사실 이제 미팅도 좀 흔치 않습니다. 소개팅이 거의 98%는 저는 차지한다고 보는데, 멀쩡히 생겨가지고 연애를 하려고만 했다면 소개팅 성공률 0%, 그리고 마음을 다해 상대방에게 고백을 했음에도 말을 꺼내기도 전에 차이는 남자, 여자 이런 분들을 갖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선생님,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여자치고 소개팅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몇 회나? 1년에? 제가 먼저 그래요? 한 달 단위 아니고 1년인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니,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저는 두 분 먼저 궁금한데. 네, 우리 박 선생님 얘기해 보시죠. 솔직하게. 저는 솔직히 소개팅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요? 한 5번 정도? 이때까지? 예. 선생님은? 저는 소개팅 횟수로 따지면 한 150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때 그 친구분과 소개팅 나오신 분과 식사한비만 아껴서도 중고차를 샀죠. 네. 아이고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좀 많이 한 편이긴 해요. 네네. 저도 몇십 번 다니라. 그러면
소개팅 딱 나가시면 사실 소개팅이라는 게 목적을 띠고 만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딱 나갔을 근데 때. 저 같은 경우는 원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으로 그래요? 물론 그분과 저의 의도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만나는 그런 루트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의 뭐 회사 집 그렇고 뭐 동아리나 모임 따로 이런 게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소개팅을 많이 그래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요. 그럼 박 선생님은 소개팅을 나가시는 목적이 뭐죠? 뚜렷하죠. 내 여자 만들고 싶어서. 그쵸, 맞아요. 예, 남자는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괴리가 좀 오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 저도 종종 봤어요. 이 소개팅을 꼭 어떤 정말 누군가 인연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만날 수도 있다. 그런 기회로도 참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다. 제가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 짜증 납니다. 남자 입장에서. 아, 그럼요. 난 목적이 있으나는데. 저도 그런 같은 목적이에요. 소개팅 나갈 때 150번 다 그랬습니다. 반성할게요. 좋아요. 그러면요. 우리 이 선생님 어떤 분한테 끌리던가요? 소개팅 딱 나갔을 때. 이게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상형이랑도 좀 그렇죠. 일맥상통할 네, 수 맞아요. 있는 부분이니까. 음. 근데 저는 처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이기는 한데 이렇게 외모라기보다는 네. 뭔가 풍기는 아우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인상을 좀 찌푸리고 있어도 음. 그게 보시는 사람이 있고. 있고. 근데 웃고 있는데 응. 왜 저래?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아, 너무 그런 어려워.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첫 느낌이라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보는 눈이 있는 이상 그게 아예 중요하지 않진 않겠죠. 근데 일단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 좀 짚어보고 싶어요. 첫 느낌. 이게 첫 느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처음 얼굴을 저희가 처음 보자마자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30분 이상은 대화를 해야 그나마 그 마음에 조금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 네. 근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보면 5분 거의 10분 안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박 첫인상이요? 선생님? 네, 박 선생님. 5분, 20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딱 봤을 때 이쁘고 그러면 최고지. 남자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외모다. 첫 느낌이요 말고. 왜냐면요. 이 소개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준비를 하고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준비를 안 하고 나간다면 그거는 정말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얼굴이 아니라도 어떤 복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하신 첫인상도 결정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냥 이제 아는 지인을 남자 네. 지인을 만났는데 네. 매번 이렇게 캐주얼한 옷만 입고 프리하게 음. 보다가 그날은 되게 늦은 거예요. 그분이 한 30분에서 뭐 40분 이상을 네네. 늦었는데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장나죠. 사실 뭐 스마트폰이나 음악 듣고 있으면 상관은 없기는 한데 어쨌든 여자 혼자서 그렇게 기다린다는 게 그래서 좀 짜증이 날 법도 사실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막 되게 땀을 흘리면서 막 수트를 이렇게 가지런히 하면서 미안해 늦었지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짜증이 눈 녹듯이 사라지듯이 땀내서 막 그게 나는데? 딱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색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얘기가 좀 중요한 게 연인 사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요, 지인이셨다고 그럼요. 하셨죠. 그리고 전혀 그런 이성적인 느낌이 없었는데 저 사람 저런 면도 있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미묘하죠. 뭐라고 그러게요. 설명을 할 이게 수는 없기는 한데. 어떻게 입고 나오면 첫인상이 좋다는 아니지만 네, 그죠? 그쵸, 그쵸. 뭔가가 탁 오는 게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더우면 세수도 하면 안 되겠네. 왜요? 땀 흘려야지. 안 그런가? 그래요. 그거는 이따가 우리 박 선생님은 제가 말씀하실 기회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면요. 네. 좋아요. 외모는 첫 인상은 그랬다고 치고요. 그러면 대화 어떤 코드의 맞춤, 코드란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려면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요.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분한테 또 끌리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허세 부리는 분은 조금 싫은 것 같아요. 저 이 선생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자제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좋은 사람. 잘 모르겠네. 남자는요 소개팅을 딱 나가게 되면 사실 깔깔 유머집도 밤새 정독하는 분도 있고요. 밤새 어떤 현 시대에 지금 가장 이슈적인 거 왜냐하면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랑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얘기라고 하면 저랑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자기의 의견을 되게 소신껏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막 배척의 대상이고 호감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랑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꼭 그게 뭐 어려운 뭐 사회 경제 분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좋아하는 가수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난 싫어하는데도 되게 웃기게 얘기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좋아요.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네, 여쭤볼게요. 학생 입장에서. 네. 그러면 대화의 주제나 그런 건 그렇다 치는데 대화의 방법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만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남자분들이 소개팅에서 이렇게 대화는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이렇게 좀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짚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대충 나 오빠가 오늘 이거 했는데 말이야. 나 진짜 많이 하는 건데. 오빠가 자기 스스로? 오빠가 오늘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오빠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근데 그게 이제 막 매스컴에서나 언론에서 여자들이 꼴불견 1위 하면 오빠가 맞아요.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오라버니라고. 진짜? 오라버니가 그거는 좀 거지. 특이하긴 하네요. 네.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빠가 이런 거를 오히려 의식적으로 그게 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나는 것 같고 또 하나 또 생각이 나는 거는요. 네. 사실 저도 첫 느낌에 연애를 시작한 경우도 있고 첫 만남에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사람과 저와의 속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너무 과속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막 밟으신 거예요, 엑셀을. 네.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이제 천천히 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 이분은 너무 호감을 느낀 나머지 그랬는데 우리 만나자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뵙고 좀 생각을 자세히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화를 냈어요. 좀 무서웠어요. 그러게요. 좀 그거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서울만하네. 무서웠던 경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 여자 입장에서 이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대화의 주제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죠? 하지만 네. 대화 중에 허세 이거는 조금 뺐으면 좋겠다. 남자분들이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허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많이 양보해서 오빠가 하는 것 우리 이 선생님만큼은 그렇게 거북스럽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또 과속하지 말란 말씀도 해주셨어요. 좋아요. 박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박 선생님은 소개팅 나가셨을 때 뭐 꼭 소개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여성분한테 딱 호감을 느꼈던 거 그런 거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쁜 사람이라고. 그럼요. 그래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이 선생님 다시 넘어가 볼까요? 저 다른 게 주세요. 말씀하세요. 남자는 정말 단순해요. 그냥 뭐 외모만 이쁘면은 100에 80은 넘어가죠. 이 여자 너무 좋아. 모르겠네. 이 그럼 여자 20은 뭔가요? 20은? 못생긴 거지. 뻔해요. 남자는 정말 단순해요. 자, 이 선생님 듣다가 이 이놈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싶으시면 그 준비해 오신 그 30cm 차, 30cm 차 언제든지 꺼내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뭐 외모가 굳이 이쁘지 않더라도 물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런데 이 여자는 외모는 뭐 나쁘지 않아. 근데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되게 잘 들어줘. 그러면은 남자가 대화할 맛이 나요. 즉 피드백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좋아요. 리액션도 좋고. 네, 리액션이 좋으면 더 반갑지 막. 내가 무슨 얘기를 막 해주면은 이게 설사 재미없다 하더라도 내 전날 막 유머지 보고 나갔더라도 여자가 막 리액션 해주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요 막 이렇게 반문해주면 남자 기분 좋아지죠. 이 여자 이뻐 보이거든. 그런 분한테 호감을 느끼신다는 그럼요. 그런데 위험한 건요. 소개팅이다 보니까 여성분도 나름의 매너로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이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거기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야, 나 진짜 재밌나 봐. 내가 어제 깔깔 유머지 보길 정말 잘했다.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깔깔 유머지. 여성분들의 인내심이라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만 너무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여자가 좋다고. 이게 대화를 하다가 너무 재밌어요 하다가 하지만 그만하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많이 갔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얘기로 주제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뭐 딴지 걸어도 좋으니까 어쨌거나 피드백이 좋으면 그럼요. 간다. 네. 공감하세요, 이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근데 남자한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도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제가 많이 이렇게 정적 있는 걸 싫어해서 제가 리드를 하기도 하고 진짜 대화를. 좋은데 이거. 아, 이건 남자 너무 편하거든요. 남자 세상 최고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리액션 좋고 피드백 좋은 사람 좋죠.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더 과한 피드백을 해주신 적도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아요. 있죠. 호감을 사기 위해서. 호감을 사기 근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되게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이.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런 자리를 나갔을 텐데 진이 있는 리액션이 아닌 경우 아, 또 허위의 있을 리액션 수 같은 있죠. 건가? 허위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사실 피드백 이거는 사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얘기에 반응해준다는 거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그럼요. 예.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대본에 없는 건데 피드백의 방법 각자의 어떤 좀 노하우가 좀 듣고 싶거든요. 정말 어떻게 피드백했을 때 상대방이 가장 좋아했다 뭐 이런 거 경험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린 불법 과외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요점을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많이 웃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웃는다. 웃는 여자 진짜. 이뻐 보이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가끔 침도 뱉는데 2번 정도 맞긴 했어요. 네, 아무튼 좋아요. 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웃음이라고 하셨고 우리 박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해주면은 이 여자도 분명히 느껴요. 아, 이거 좀 이거는 허례허식의 칭찬이다. 그래도 그 칭찬이 먹히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네. 이게 너무 좀 과하게 저 사람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해도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 칭찬 들으면 좋아요.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드백의 방법에선 웃음과 칭찬 빼놓지 네.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너무 좀 칭찬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호감 가는 여자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비호감적인 것도 중간중간 나왔고요. 자, 우리 이 선생님은 말씀 중에 이런 분이 비호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박 선생님은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자, 소개팅에서 이런 분은 또 비호감이었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소개팅에 나갔을 때 당연히 외모부터 보잖아요. 근데 외모를 봤을 때 초지일관이지, 초지일. 남자는 단순하다니까요. 외모가 이쁘면 호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인 여성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마음에 들어서 딱 이제 뭐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싫은 내색을 엄청 해. 너무 대놓고. 대놓고.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뭐 담배. 때운다고요? 그건 이 매너죠, 매너. 라이터 빌려달라 그러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막 계속 대화를 유도하고 뭐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래요. 아까의 그 리액션에 전혀 안 하는 거죠. 단절. 네, 그냥 단절. 아니, 그야말로 얘기를 맞아요. 하다가 괜찮다가. 그냥 단절하는 거예요. 네. 단답형. 이러면은 남자들은 얘기하면 안 나요. 아무리 이뻐 보여도 일단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은 나랑 통하지를 않는구나.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가장 어떡해. 중요한 게 대화인가? 그럼요. 아까 이 선생 외모라면서요. 외모 80은 외모고 20은 대화지. 그 20이 대화였구나. 그럼요. 그러면 열쇠를 찾았네. 박 선생님 말씀으로 따지면 본인의 그 80%에 끼지 못하는 여성분들 네. 좀 외모가 좀 이게 참 위험한 발언인데 아무튼 외모가 조금 우리 박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신 분도 대화만 좀 통하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인가요? 그럼요.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외모가 별로라는 건 진짜 아닌 거 말고는 그냥 그런 말씀도 위험해요. 그런 거 위험한가? 진짜 아닌 게 뭔데요, 그러면? 솔직해지자고요. 안 그런가요, 솔직히? 남자 같은 경우는 외모에 그냥 바로 눈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좀 너무 흥분하신 것 같고요. 그럼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소개팅에서 비호감은 대화를 자꾸 단절하는 여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개팅에서 호감이 가는 상대 그리고 비호감인 상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피드백이 좋으면 당연히 좋고요. 외모가 출중하면 당연히 또 좋고요. 맞아요. 또 복장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복장을 입고 왔으면 또 좋은 거.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짚어드리고자 이렇게 이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 남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나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나의 이상형의 기준이라는 주제입니다.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 뭐 나이가 숫자일 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신분, 직분에 따라 우리의 연애도 분명 변할 수가 있습니다. 로맨스만으로는 사랑하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사랑이 최우선인지 어쨌건지 한번 좀 우리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우리 박 선생님, 네. 굉장히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았죠. 네, 그때마다의 어떤 본인의 이상형이 분명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때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생 때죠. 10대 때나 뭐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외모를 많이 봤어요. 외모 빠지지 않죠.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내 여자가 이쁘면 내가 기가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외모만 봤어요. 진짜. 10대 때는. 나랑 진짜 맞지 않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외모만 본 것 같아요. 점차 맞춰가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외모의 비중보단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해를 해주냐. 이해심이라는 그 키워드가 붙었네요. 붙더라고요. 옛날에는 외모만 봤는데 나중에는 이해심도 필요했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상황이란 걸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렸는데, 좋아요. 학생 때, 10대 때는 학생이었고, 뭐, 사회에 나왔다고 하셨어요. 네. 바로 취직하셨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대학 생활을 하다가 생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10대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학생이라고 묶을 수가 있죠. 편하게 연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인이 되고 수입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그냥 부담감? 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연애만 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좀 더 멀리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 이해심이지. 분명히 이해를 받아야 될 건덕지가 있으니까 그럼요. 이해심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학생 졸업하시자마자 취직하셨나요? 학생 졸업하기 전에 바로 취직이 됐죠. 됐어요? 네. 능력자, 그런데 능력자. 능력자는 아니고요.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중간에 제가 백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또 어떤 이상형의 변화 있으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변화라기보다는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 더. 왜냐면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일단 저는 남자 입장이 돼보지도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데이트 비용 같은 거는 분담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수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예. 네. 그거에 대해서 제 여자친구였던 분한테 너무나 고맙죠. 배려를 어떻게 네. 보면 서로가 나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아니 수입이 없었는데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다는 마이너스 통장이었나요? 저한테는 결국에는 뭐 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네. 또 다른 부담감이 와요. 이게 경제적인 부담감은 줄어드는 반면에 다른 부담감이 생겨버리는 거죠. 맞아요. 어떤 고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민이 맞아요. 발생하기 마련이죠.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뭐 고민이 또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고민이 또 발생할까요? 그러면 재취업을 하셨을 경우. 재취업을 하고 나서는 잠시 죄송해요. 혹시 지금 재취업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하셨을 경우 네. 어떤 고민이 또 생기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부담감이 줄어드는 반면에 네. 이제는 멀리 보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단순히 연애로 네. 생각이 안 든다. 그러니까 온리 연애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연애 후에는 소위 말해서 결혼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뭐 결혼이야, 그냥 연애만 좋으면 됐지, 그러다가 결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라는 건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면, 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자, 오늘 우리가 불법 과외입니다. 그죠? 네. 선생님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죠. 10대, 지금 뭐 10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 하지만 성인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자, 성인 됐을 땐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갖고, 이상형을 만들어야 되는지. 뭐 선생님만의 나름 노하우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학생 때는 멀리 보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 여자가 좋으면 이 여자랑 만나고 고백을 하고 만나면 돼요. 그 이후의 생각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차고 20대 후반 30대가 되고 직장인이 된다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멀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선생님 얘기를 좀 다시 좀 들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 상황에 따른 이상형의 변화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연애를 좀 늦게 한 편이에요. 정확히 몇 살?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 제가 여중 여고를 나왔어요. 아이고.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여대는 가지는 않았는데 네네네네. 그냥 남녀 공학인 거 치고도 좀 늦게 있어요. 한 22, 셋 뭐 요즘으로도 해두죠. 그러게요. 좀 늦게 한 편이긴 하죠. 그쵸. 선생님 외모 정도면 보통 한 14살에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이세요. 네네. 이거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 자,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그 22 이전까지는 모든 환상의 집합체였어요. 저의 이상형이. 네네. 그러니까 뭔가 나를 뛰어넘는 지적 수준을 가져야 되고. 그냥 솔직히 그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때는 네. 지적 수준을 가져야 되고 뭐 이왕이면 외모도 나쁘지 않으면 좋잖아요. 네네. 사실. 맞이지 않습니다. 외모 얘기. 나랑 비슷하네 뭘. 선생님, 잠시만요. 그래서 저도 네. 웃긴 했지만 공감은 했어요. 네네네네. 뭐 외모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뭐 키도 컸으면 좋겠고 그런 외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뭐 성격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매너도 좋고 여자도 잘 알고 이런 모든 거를 충족하는 게 저의 예전에 오케이. 과거에 네네, 좋아요. 저는 기준이 그러니까 첫 연애를 시작하기 전 그 후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선생님,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아까 22에 첫 연애 네네. 하셨다고 하셨죠? 그 환상의 모든 게 부합되는 그런 분을 만나셨나요? 22살 때요? 응.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 근데 그래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첫 연애에 대해서는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런 환상을 분명 만나신 적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대단하신데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우리 22살 첫 연애 할 때는 그런 환상을 갖고 연애를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이상형이 바뀌셨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하죠. 네네. 그 이후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연애 경험이나 연애 횟수를 굳이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네. 나중에 차차 밝혀지게 되겠지만 네. 써도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안 밝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저조차도 완벽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도 있으나 네. 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외모, 뭐 어떤 성격적인 부분 등등적인 부분들이 나조차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제가 뭔가 그렇게 리스트를 써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체크하듯이 하는 게 그게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들고 그거를 뛰어넘는 그냥 이 사람이랑 맞으면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형의 기준이 좀 모호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비해서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박 선생님도 그렇고 이 선생님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차츰 나이를 조금씩 먹을수록 조금씩 관대해지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관대해지긴 관대해지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뭐 그냥 여담입니다. 좀 궁금해요. 우리 여자 입장에서. 저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깨지 않을 만한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네. 좋아요. 우리 박 선생님은 이것만은 내가 나이 70이 먹어도 양보할 수 없다. 외모. 네. 저는 외모. 아이고. 단연 외모. 그래요? 농담이고요. 가장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저랑 잘 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심의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물론 나를 이해해주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이해심이라는 것도 분명 어떤 양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한없이 이해만 바라다 보면 상대방은 지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해심도 좋지만 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매력을 느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네. 본인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이 어떤 바꿀 수 없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 중에 어떤 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방랑벽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나면은 그냥 혼자 어디로 놀러 간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여행을 혼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 오늘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라고 했을 때 물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엄청 섭섭하죠.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같이 라고 가면 좋을 일반적으로 텐데.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아무리 연애를 하고 그래도 혼자만이 갖고 싶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물론 매번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가끔씩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는 남자들만이 혼자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든가. 요즘 부부들 중에 그런 문제가 많다면서요. 남자들이 혼자만에 갖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와이프한테 쪼이고 애들한테 회사한테 쪼이고. 쪼이고 애들한테 쪼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의 그냥 퍼지러 누워서 TV라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남자들은 지쳐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 박 선생님은 가끔의 나의 그런 방랑벽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좋아요. 우리 이 선생님은 믿음만큼은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꼭 가져가는 이상형의 기준이셨고, 우리 선생님은 외모셨죠? 박 선생님은. 외모 중요하죠? 네, 그 외에 어떤 이해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어요. 우리 선생님 두 분을 모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과외라는 그 제목을 붙인 만큼 우리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어떤 간질간질한 부분, 이런 걸 좀 속 시원히 좀 긁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사연도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은 그런 컨셉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차츰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땠나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첫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 일단 지금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컨셉을 조금 벗어났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가 모두가 뭐 모두 그 개인한테는 특별한 연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게 다 보통의 연애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꺼내는 게 저희의 어쩌면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거는 이제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차 들으셔야 아실 테니까 자주 들으시라는 얘기고요. 좋아요. 우리 박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 또한 이 선생님과의 생각이 비슷해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개인의 연애는 정말 특별하지만 결국엔 통틀어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지극히 개인적인 대중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지극히 대중적인 개인사입니다. 네. 네. 말 반대로 얘기했잖아. 그 말씀하신 분이 이분인가요? 맞아요. 이 MC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코뱅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연애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겠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네, 그럼요. 우리가 노력해야죠. 현재까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우리 이 청취자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점차 더 좋아지는 모습을 청취자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희는요,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이라 사연을 받지 못했지만 고백을 앞두시거나 혹은 짝사랑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혹은 정말 연애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감조차 오지 않는 분들 다 좋습니다.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분들도 좋고요. 여전히 방바닥을 긋고 있는 모태 솔로 분들도 좋습니다. 모든 사연 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정말 그거를 옆집 누나, 옆집 오빠, 친구 같이 얘기하듯이 네. 그 고민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꼭 저희는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게시판이랑 이메일로 사연을 받는데요. 일단 게시판은 네이버 카페 불법과에 통해서 사용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은 bbgw@naver.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과외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웬만하면 무슨 일 없으면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즐겨찾기 버튼 네 보이시나요? 꾹 눌러주셔서 저희 방송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보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실습입니다. 네, 오늘 과외 받으신 여러분 실습하세요.